이곳은 8개월 전 분양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일 가격의 12평을 확장하는 두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한 후 4세대가 빠르게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샘플하우스가 입주하면서 그동안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확장 세대가 드디어 완성이 돼서 하우스로그에서 가장 먼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 공기동이고요. 저는 하우스로그 신유리입니다. 기존 샘플하우스는 55평의 면적이었다면 오늘 보여드릴 세대는 약 12평이 확장된 67평으로 거실과 주방이 더 넓어진 시원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서재방도 생기고 이 집의 시그니처인 2층 테라스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더 좋은 상품성을 갖추게 됐는데요. 서분당 IC 인근으로의 도로의 접근성도 좋아 강남이나 분당, 판교로의 이동도 용이하고 초등학교도 도보로 가능해서 고기동에서는 입지가 뛰어난 곳입니다. 참고로 이 세대도 계약이 완료된 세대로 2월 28일 입주할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도로 포함 131평, 실내 면적은 67평을 사용합니다. 기반 시설은 LPG,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을 갖췄고 도시가스 인입 예정입니다. 분양 가격은 16억 3천만 원입니다. 이곳은 총 11세대로 기획될 단지로 현재 지어져 있는 5세대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고 6세대의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필지 기준 2층 구조 3세대, 3층 구조 3세대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와 동일한 타입은 2필지가 남아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의 폭은 6m에 주택 앞으로 1m의 인도까지 총 7m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집들이 지어져 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도로의 폭도 여유 있고 동간 거리도 충분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주차장은 지상형으로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상형이지만 카포트를 설치해 드릴 예정인데요. 철제 시스템 루바에 강화유리 지붕을 씌워드려서 지상형이지만 벙커형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문 뒤는 썬큰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확장 세대로 썬큰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기본형으로 하실 경우는 더 넓은 썬큰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철제 대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원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니지만 긴 모양의 반듯한 구조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주택 앞쪽은 석재 데크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잔디마당으로 채워졌는데요. 지금 보이는 일부 조경수들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한쪽에는 수도시설도 갖춰져 있고 저는 이 정원의 포인트는 담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약 1.7m 정도의 담장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어서 시선도 차단되고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은 수납장들이 잘 채워져 있는데요. 한쪽에는 4칸, 그리고 한쪽에는 2칸의 벤치 수납장을 마련했고 띄움 시공에 위에 높은 층고에 맞춰서 수납장을 꽉 채워서 신발 수납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고 슬라이딩 중문은 설치될 예정입니다. 1층의 실내 면적은 47평으로 거실과 주방, 마스터룸, 그리고 작은 서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폭은 아일랜드장까지 4.6m, 길이는 7.5m로 넓은 면적에 층고는 2.7m로 공간감도 우수합니다.
TB월이 폭이 2.2m여서 좀 좁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요즘은 벽걸이 TV를 많이 설치하시니까 벽걸이 TV를 둔다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쪽으로 소파를 둔다면 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소파 간격에 맞춰서 4.5m 정도 거리에 소파를 오픈해서 배치한 후 이 뒤쪽에 3m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취미 공간이나 홈짐 공간으로 꾸며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쪽 공간을 서재로 꾸미고 1층에 있는 작은 서재방을 게스트룸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 벽체와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했고 마이너스 걸레바지에 마이너스 몰딩까지 미니멀한 디자인의 요소들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이건 창호의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선택했는데 요즘 사용하는 창호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했고요. 정원 쪽의 창과 썬큰 공간의 창까지 좀 환기가 잘 되는 구조임에도 여기가 지층이다 보니까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해서 공기순환에 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명해 드리면 거실과 주방이 워낙 넓어서 각각 두 곳에 설치했고요. 간혹 가열대 위쪽으로 설치하는 집들도 있는데 이곳은 위치 선정에도 신경을 썼고 양쪽 끝쪽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더욱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장 옆쪽으로는 공간이 넓어서 8인용 식탁까지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요. 제 뒤로는 썬큰 공간인데 이곳은 확장형이다 보니까 썬큰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곳을 플랜트 박스를 두고 좀 예쁘게 꾸며본다면 이 다이닝 공간을 더욱 멋지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작은 서재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기존 타입에서는 보지 못했던 작은 방이 있는데요. 폭은 2.6m, 길이는 3.1m에 창이 크지는 않아서 개인의 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게스트룸이나 서재방으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11자형 구조로 앞쪽은 조리공간, 뒤쪽은 모두 키 큰 장으로 채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장을 살펴보면 폭은 1.2m, 길이는 3.2m로 이음새 없이 큰 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서는 가장 큰 상판을 사용했고요.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리 공간뿐 아니라 앞뒤로 수납 공간도 잘 채워졌는데 특히나 앞쪽은 모두 서랍형으로 채워서 수납하기도 좋지만 공간 활용을 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대면형 구조에 맞춰서 상부에 후드를 설치하지 않고 후드 겸용 인덕션을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요. 끝쪽으로 메리평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판은 세라믹 제품, 하부장은 도장 가구, 그리고 뒤쪽은 훈중 무늬목을 선택했는데 특히나 이 훈중 무늬목은 큰 합판을 쪼개서 만들어서 이 세로의 결까지도 맞춰진 정말 디테일함이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그 뒤쪽으로는 모두 키 큰 장들로 채워졌는데 이 세 곳은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모두 채워져 있는데 일부는 인출식 망장도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히든 공간이 있는데요. 히든도어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조주방과 세탁실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보조주방은 웬만한 집들의 메인 주방처럼 수납 공간들도 잘 채워져 있고 가스 쿡탑과 그리고 별도의 후드 그리고 메리평 콘센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워시타워 공간인데 워시타워는 설치해드릴 예정이고요. 제 뒤쪽으로 공간에는 추가적인 냉장고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으로 구성했습니다. 침실의 폭은 3.5m, 길이는 4.9m로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대형 침대를 놓고도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가구도 배치할 수 있고요. 침대에 누워서 정원을 감상하기도 좋고 전창을 통해 정원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 마스터룸이 있어서 자녀분들과 좀 층을 구분해서 거주할 수도 있고 계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바닥은 광폭의 원목마루, 그리고 벽체는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드레스룸은 한쪽에는 월패널형으로 오픈 시스템장을 설치했고 반대편으로는 붙박이장과 화장대를 만들었고요. 뒤쪽에는 작은 방이 있는데 이 공간까지 모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설계에서는 드레스룸과 욕실로 나눠졌는데 이 집은 계약자분의 요청으로 모두 드레스룸으로 꾸며졌고요. 이렇게 맞춤 설계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의 가구나 컨디션은 이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설계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1층 공용 욕실은 기존에는 샤워 시설이 없는 게스트 화장실로 꾸며졌는데 이곳은 계약자분의 요청으로 마스터룸의 욕실을 없애고 더 넓게 확장해서 샤워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샤워 부스 안쪽에 공간이 여유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기 좋고 이 타일의 색감이나 심플한 디자인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예쁜 욕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 안쪽에는 모두 메리평 선반으로 깔끔하게 시공했고요. 비대 일체형 변기도 설치했습니다. 2층의 실내 면적은 20평으로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폭은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3.1m, 길이는 4.9m에 층고는 2.5m로 넓은 면적입니다. 특히 한쪽에 4.9m의 붙박이장이 모두 채워져 있어서 사계절의 의류수납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공간에는 침대를 놓고도 아래쪽을 활용해서 다른 가구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창이 있어서 테라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층 공용욕실은 1층의 공용욕실과 동일한 구성과 면적의 크기만 작아졌는데요. 그래도 샤워부스 안쪽에 공간은 여유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복도 한쪽으로 수납장을 채우고 코너를 돌면 수납장과 화장대까지 수납 공간은 정말 잘 채워진 방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자분의 요청사항이었는데요. 이렇게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침실의 폭은 수납장을 제외하고 3.3m, 길이는 3.4m로 여유 있어서 가구 배치를 하기는 어렵지 않고요. 이 방도 전창을 통해 테라스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층에도 작은 가족실이 있습니다. 폭과 길이는 3.1m고요. 이 공간은 비워두셔도 좋겠지만 테라스의 공간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꾸며보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인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1층은 실내 면적이 넓어져서 메리트가 있었다면 2층은 테라스 공간을 넓혀서 더욱 높은 상품성을 갖췄는데요. 우선 테라스의 폭은 4.4m, 길이는 약 17m입니다. 바닥은 합성 데크로 마감할 예정이어서 관리도 편하고 수도와 전기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뒤쪽으로는 위쪽에 시스템 루바를 설치해서 지붕재만 추가한다면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이 공간에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찾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확장형 타입은 저희 하우스로그에서 최초로 보여드리는데요. 상품성이 더욱 높아져서 수지구 고기동에서는 가장 추천드리는 집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28일까지만 이 확장형 세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신유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